2025년 4월 21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88세의 나이로 선종하시면서 전 세계가 애도에 잠겼습니다. 온화하고 평온해 보이는 그의 얼굴이 세계 평화를 기원한 마지막 말씀과 더불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실과 슬픔으로 다가옵니다. 이처럼 교황의 선종은 단순한 죽음을 넘어서 교황의 이미지가 남기는 정치적, 문화적 여운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통치자의 얼굴은 늘 시대를 상징해왔기 때문이죠. 오늘은 초상화 그 너머에 담긴 예술적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황제, 국왕, 교황 등 한 국가의 최고 권력자를 그린 통치자의 초상화는 16세기에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시기 유럽에서는 강력한 군주들이 속속 등장했고 그들은 단순한 정치 지도자를 넘어 신성한 존재로까지 여겨졌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통치자의 초상화는 개인의 초상을 넘어서 국가 자체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기능하게 됩니다.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군주는 세속적 권력자이자 정신적 권력자이며 국가의 상징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술가 일비온도 역시 그림은 죽은 이를 산 사람처럼 보이게 한다라며 초상화의 힘을 강조했죠. 16세기 이 흐름을 대표적으로 시각화한 인물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파엘로입니다. 라파엘로가 그린 대표적인 두 작품을 보실까요? 라파엘로의 율리우스 2세에서 교황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손수건과 의자 등받이를 꽉 쥐고 앉아 있습니다. 단순히 사색적인 모습 같지만 이 구도는 사실 정치적으로 치밀하게 계산되었는데요. 라파엘로는 무릎까지 그린 성모상에서 이 구도를 착안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옥좌는 교회의 상징이자 천상적 권위의 시각적 도상입니다. 즉 성모 마리아의 신성함을 교황에게 투영한 것이죠. 또한 그림의 배경에는 교황의 삼중관과 열쇠 모양 무늬가 희미하게 나타납니다. 삼중관은 교황의 세속, 영적, 천상 권위를, 열쇠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 대한 관할권을 베드로에게 주었음을 나타내기에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림 속 인물은 당시 초상화에서는 보기 드물게 실물 크기로 묘사됐는데 장례식에서 이 그림을 본 사람들은 교황이 살아 돌아온 줄 알았다라고 했을 정도였죠. 죽어서도 영원한 교황의 권위를 잘 나타낸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라파엘로의 레오 10세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중앙의 인물은 메디치 가문 출신 교황 레오 10세입니다. 그 양옆의 인물들도 그의 사촌이며 모두 메디치 가문 소속 추기경이죠. 테이블 위 성경책, 종, 돋보기 등 정교한 장식품들은 단순한 소품이 아닙니다. 예술과 학문을 사랑하는 메디치 가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의도된 상징물이죠. 라파엘로는 이러한 소품에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 교황의 손을 반지 없이 그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교황이 넘기고 있는 성경책의 페이지는 절묘하게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이는 교황의 세례명 요한과 연결돼 그 정통성과 상징성을 더욱 부각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실제 레오 10세는 뚱뚱하고 외모가 별로였다고 전해지지만 그의 초상화는 실제보다 미화시킨 흔적이 역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황직을 통해 메디치 가문을 부흥시키려 했던 정치적 목적이 잘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라파엘로의 통치자 초상화는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술이 어떻게 권력을 보이게 하고 죽은 자를 살아있게 만드는지를 증명합니다. 이처럼 통치자의 초상화는 단순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의 얼굴이며 시대의 메시지를 담는 상징입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교황 복장을 한 자신의 초상화를 그린 후 SNS에 게시하기까지 하여 미국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별다른 설명을 따로 붙이진 않았지만 자신이 지지하는 보수 성향의 추기경을 거론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처럼 누군가는 카톨릭 지도자의 상징을 차용한 권력의 표현이라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 역시 통치자의 초상화가 내포하는 권력의 의지를 시사하는 까닭입니다. 통치자의 얼굴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통치자의 초상화는 종종 시대가 바라는 이상을 비추는 거울로 비유됩니다. 이 물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슨트 루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